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중동 곳곳에서 사흘째 화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끝장내겠다, 미국에 복수를 하겠다. 양측의 교전 상황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두바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테헤란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지 소식 생생하게 준비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이나 불량 국가, 미국이 이란과 함께 늘 함께 언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있는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37년 지도자 이란 하메네이를 사살한 이후에도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변국 반격도 본격화되면서 장기전으로 갈지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 분수령입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흘째 이란 공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 박자한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주택가 너머로 작은 불빛이 반짝이더니 거대한 폭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곧이어 상공에선 미사일과 드론 불빛들이 반짝이고 굉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교전 사흘째인 오늘 새벽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여기저기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성명을 내고 테헤란 전역의 군사 표적을 겨냥한 새로운 대규모 공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두 번째 공습에서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서부와 중부, 주요 목표 30개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요 공격 대상은 군 지휘소와 이란 정부 시설,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발사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습 과정에서 이란에선 사망 200명 이상, 부상 700명 이상의 피해가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9척의 함선을 격파했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nnounced that we knocked out 9 ships plus their naval building, all in a matter of literally minute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격파한 함정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중요한 함정들이었다며 나머지 함정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으며 그것들도 곧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 해군 기지 등을 상대로 반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사망자도 처음 발생했습니다. 군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어제 공습 과정에서 장병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미국도 첫 미군 사망자가 나오는 등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는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공격은 계속될 것이고 이란을 끝장내겠다고요. 하지만 역대 보면 중동 전쟁 늘 미국도 애를 먹어왔죠. 진짜 속내 뭔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다은 특파원, 일단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그야말로 강경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군 사상자 발생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waged war. 현지 시각 어제 이란 공습 이후 두 번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미군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We have very strong objectives. 이 메시지에 담긴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공습 기간도 콕 집은 것 같은데 4주요? 그럼 진짜 4주면 끝낼 수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란을 4-5주 동안 지속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투 강도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상원 정보위 위원장이 현지 언론에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로이터 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란의 반격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을 향한 복수를 천명하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미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드론 수백 대가 쫙 대기하고 있는 무기 터널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드넓은 지하 터널에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요새화된 지하 기지, 이른바 드론 도시를 전격 공개한 겁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삼각형 날개 모양의 자폭 드론, 샤헤드 136 계열로 보이는 기체들이 터널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란은 주요 산악 지역에 이 같은 비밀 드론 기지를 건설해 유사시를 대비해 왔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못 박았습니다. برهم کوبیدن پایگاه‌های دشمنان در اقدامند و اقدام خواهند کرد و دشمنان رو مثل همیشه ناامید خواهند نمود. 이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대규모 보복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습을 가한 이스라엘은 약 400발의 탄도미사일과 1000대 이상의 자폭 드론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미 성향의 중동 주변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결과 이스라엘에서만 9명, 아랍에미리트에서 3명, 이라크 2명 등 총 1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동시다발적 대리전도 시작됐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오늘부터 이스라엘 본토 타격을 개시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역시 드론과 로켓으로 이르빌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란은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웃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중동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할 때 가랑비 작전을 펼친다는데요. 이란의 전략은 김승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밤하늘, 비행체가 빠르게 낙하하더니 폭발음이 나고 도심 건물에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공습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공습 때마다 이스라엘은 최첨단 방공망 아이언돔을 가동해 요격 미사일을 쏘는데 전직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는 이란의 공격 방식을 가랑비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값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비싼 미사일을 소모시켜 방공망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란은 이웃 아랍 국가 공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등 걸프 6개국. 미군이 주둔 중이거나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란은 표적은 미군이라고 하지만 두바이 국제공항이 폭격을 맞는가 하면 공장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는 민간 시설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선 조종사가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전문가는 이웃국들이 나서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작전을 말리게 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충분히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프 6개국 외교장관들은 화상회의를 하고 이란의 공습이 야만적 공격이라며 자위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은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원유의 길목, 이란이 이곳을 봉쇄하고 민간 선박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 윗부분에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팔라우 국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 피격을 당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주요 중동 국가들의 핵심 해상 수출입 통로입니다. 앞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지금까지 해협 인근에서 민간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GPS 교란 등 전자공격 피해를 당한 선박도 1000척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일대를 오가던 선박들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소 150척 넘는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하메네이가 제거된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국제문화스포츠부 이현영 기자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본토 공격도 가능하냐 저희가 제목을 좀 뽑아봤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이란 정규군보다 이 군대라는 거예요. 혁명 수비대. 어떤 조직입니까? 네, 이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조를 축출한 이슬람 혁명이 1979년 2월에 있었죠. 그로부터 2달 뒤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호군으로 창설됐는데요. 엘리트 정예 부대로 해외 작전과 특수전이 가능하고 국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정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육해 공군 병력은 15만 명 정도로 정규군 40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지만요. 화력은 압도적입니다. 미사일 2,000기 이상과 공격용 드론을 운용하고요. 전투기, 탱크, 잠수함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과 기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예산으로 전력의 현대화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원유 수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도 갖고 있어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합니다. 정규군과 합친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6위 수준입니다. 16위다. 많은 관심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이제 직접 타격할 정도의 역량이 되느냐 어떻게 봅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2,000기 정도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0에서 2,500km 정도로 적국 이스라엘과 동유럽 등은 타격이 가능하지만 10,000km가 넘는 미국까지는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는 건 물론 대부분 50년 넘은 노후 전투기라서 이 공군 전력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건 이란은 미국에게 복수하겠다 천명을 했거든요. 미국을 공격할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번 공습 직전에 제시한 내용인데요. 첫째로 사이버전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둘째, 미국 내 위장 세력으로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는 겁니다. 셋째, 미국 내 불특정 다수에 위해를 가하는 시나리오도 제시됩니다. 미국이 해외에 둔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는 4주 안에 끝장내겠다고 하던데 이 미국 혁명 수비대 미국이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겁니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의 정부를 접수하라 했지만요. 여전히 혁명 수비대의 이란 내 장악력이 큰 상황에서 시위 등 내부의 동력만으로는 체제 전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상군 투입 없이 해상과 공중 공격만으로 혁명 수비대의 전력을 얼마나 약화할지가 관건인데요.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수뇌부가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오히려 공포 통치를 더 강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군요. 네, 이현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작전명 장대한 분노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란의 대공망을 단숨에 그것도 아침에 초토화시킨 미국의 이번 공습엔 핵심 전략 자산이 총동원됐습니다. 어떻게 전개됐는지 당시 상황을 이서영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오전 9시 45분. 지중해와 아라비아해에 포진해 있던 항모 전단에서 수십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일제히 날아올라 이란의 주요 거점을 정밀 타격합니다. 곧이어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들이 발진했습니다. 대공망을 타격하는 미국의 전문 부대 와일드 위즐이 포함된 1차 공격에선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전자전기도 작전에 함께해 이란의 대공망을 침묵시켰습니다. 이란의 대공 방어망이 초토화되자 이번 작전의 주역인 F-22와 F-35 스텔스 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군의 주요 작전 통제 시설과 보급 창고, 탄도미사일 기지 등 사전에 임무를 받은 표적을 광범위하게 타격했습니다. 특히 최우선 목표였던 이란의 지도자 하메네이의 저택에는 약 900kg급의 대형 GPS 유도 폭탄이 30발 이상 투하됐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폭탄 2개씩, 이 임무만을 위해 전투기 15대가 투입된 겁니다. 첫날 작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표적은 2,000개가 넘습니다. אנחנו במערכה שבה אנחנו מביאים את כל כוחו של צה"ל כפי שלא היה מעולם. 이번 공습에는 이란의 드론을 복제한 미국의 신형 자폭 드론이 처음 투입됐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의 공중 급유기도 가세하면서
중동 전 지역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이번 공습을 보면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 정보력을 실감케 합니다. 가장 비싼 군용기이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B2 폭격기가 투입됐고 AI도 동원됐는데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때 썼던 바로 그 기술입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가오리 모양의 삼각형 기체.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공습작전 장엄한 분노에 투입했다며 공개한 B2 전략 폭격기 영상입니다. 미군은 2,000파운드 폭탄을 장착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중 급유를 받아 전 세계 어디든 도달 가능한 B2 폭격기는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침묵의 암살자로 불립니다. 대당 가격이 약 3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 공군의 최첨단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심야의 망치 작전 때도 B2 폭격기 7대를 투입해 벙커버스터 폭탄을 14발 투하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습에선 벙커버스터는 쓰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AI 기술도 사용됐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동 담당 중부사령부를 포함해 미군의 주요 사령부가 클로드 AI를 정보평가, 목표물 식별 등에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로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도 쓰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번 공습으로 하메네이 가족뿐 아니라 이란 최고위급 지도부 48명이 몰살했다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자, 자연스레 차기 이란 지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테헤란 시내에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하메네이가 주로 머물던 보안구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 미사일 30발을 집중 투하했는데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손녀 등 가족 4명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또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핵심 수뇌부들이 폭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지도부가 48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란의 새 지도부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실권자로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거론됩니다. 라리자니는 오늘 SNS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سومین است که طبق قانون اساسی برای آینده ایران در شرایط فقدان رهبری فکر شده. 하메네이의 최측근인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 역시 유력 후계자로 언급됩니다. 이란은 이슬람 성직자 회의체인 국가 지도자 운영회의를 열고 하루 이틀 내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때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올해 들어 미국의 극비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펜타곤 주변에 이 피자 가게를 보면 미군의 작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펜타곤 피자 지수. 이번에도 적중했다고 합니다.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피자집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차로 15분 거리로 가깝습니다. 최근 SNS에선 미 국방부 인근 피자집들의 주문량으로 미군 작전을 미리 알 수 있다며 피자 지수를 분석하는 사이트가 화제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야근을 할 때 피자를 대량으로 주문하면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이 사이트는 구글 지도의 인기 시간대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국방부 인근 피자집들의 주문량 수치를 추적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새벽 한 피자집의 피자 주문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시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피자 지수가 적중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할 당시에도 인근 피자집 4곳의 주문량이 폭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해당 지표에 대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시스템 전체를 혼동시키기 위해 내가 그냥 주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동 현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의 보복으로 두바이 공항이 폐쇄가 되면서 현지 국민들, 관광객들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바이 도심 편도 5차선 대로가 오토바이 몇 대 말고는 텅 비었습니다. 가득 차 있어야 할 주차장은 빈자리 투성이고 거리는 인적조차 드뭅니다. 두바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교민 김수연 씨의 출근길입니다. 집에 오는데 적어도 10분은 걸리거든요. 2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도로에 차가 거의 없어서 한 5분? 네, 안으로 되게 일찍 도착했고. 이란의 공습이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뭐 폭발음도 들리고 이제 뭐 창문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불안했고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거는 지금 아예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틀째 전면 폐쇄 상태. 항공편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우디아 에어라인 통해서 티켓을 부킹했는데 일단은 3월 7일까지는 일단 모든 티켓이 다 캔슬됐고. 불안 심리는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대형마트는 시민들의 주식인 빵 매대가 텅 비어 있고 온라인으로 물을 주문할 때도 수량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물이랑 그런 쌀 같은 그쪽에 식료품 쪽에 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상황이 좀 무섭고. 오늘 밤도 무사하길. 교민들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습이 집중되고 있는 이스라엘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간신히 제3국으로 탈출한 현지 교민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시도 때도 없이 방공으로 뛰어가야 했던 그 순간, 광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외곽에 사는 교민 안희경 씨. 수시로 울리는 공습 경보에 돌이 갓 지난 아이와 방공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그때도 한 20번은 들어간 것 같아요. 계속 울리면 한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이렌이 울렸던 적이 없어서. 머리 위로 미사일이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고 폭발을 할 때마다 건물이 흔들립니다. 천둥 번개 치듯이 막 푸궁푸궁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텔아비브에서는 진짜 막 땅이 흔들릴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건물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살짝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공을 폐쇄하면서 안 씨 가족은 결국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집트로 탈출했습니다. 원래는 비행기 타고 딱 뭐 터지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바로 영공이 폐쇄된 적은 없었어요. 탈출 직후 안 씨 집이 있는 지역에도 공습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좀 진동, 뭐 요격되는 소리가 어제 밤에도 호텔에서도 들리더라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00여 명 선. 이들의 안전을 지킬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두바이와 이스라엘 현지 소식 알아봤지만 제일 궁금한 곳 바로 이란 테헤란 소식 아닐까 싶습니다. 이란 상황에 대해서 구기현 아시아연구소 서울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지금 내부 상황이 잘 전해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좀 연락이 좀 닿아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국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인터넷과 SNS가 거의 차단이 되어서 이란 연락에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제 국제 전화에 닿아서 이제 지인들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이게 좀 아수라장이 된 겁니까? 공습 피해는 어느 정도예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그런 폭격 소리가 막 들렸을 때 저 친한 지인으로부터 바로 전화가 와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교민들도 일부 교민들도 이제 남아서 뭐 대사관으로 이제 피해 있기도 하고 뭐 식료품이나 연료나 의료품 자체에 어떤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 도로에는 굉장히 많은 피난 행렬로 아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고
특히 튀르키예 국경을 통해서 이제 수만 명이 이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난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테헤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테헤란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이란에 있는 현지 대사관도 이제 테헤란에서는 무조건 대피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안내가 있어서 네. 예를 들면 뭐 지방이랄지 아니면 투르크메니스탄이랄지 일부 떠나지 못한 그런 교민들은 현재 대사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민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어쨌든 이제 좀 나오려고는 하는군요, 모두들. 뭐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그 여의치 않은 분들은 대사관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좀 내부는 어때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하메네이는 제거가 됐다는 건 이제 이란 사람들도 다 알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좀 내부에서 뭔가 봉기가 일어나거나 뭔가 변화의 조짐도 보이는 겁니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고 그 추이를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지 뭐 어제까지도 계속 그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릴 정도로 군사 시설이랑 뭐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원이나 학교까지도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대규모의 어떤 시위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나라를 되찾을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좀 그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가 보죠. 반정부 시위가 지금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 바시지라는 민병대의 어떤 존재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바시지는 사실은 지난번 이란 시위에서도 군대 이상의 그런 그 영향력 그리고 군 이상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란에 약 한 2,360만 명 정도 이제 집계가 됐지만 실제 동원 가능한 전투 인원은 90에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들이 단순한 민병대가 아니라 학교, 회사, 어떻게 보면 사회 곳곳에 이렇게 세포 조직처럼 놓여 있는 그런 감시 네트워크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시위 때도 이제 1월달에 있었던 굉장히 잔인한 그런 시위 때도 이 민병대가 큰 역할을 했었고 그 시위를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바시즈 민병대가 딱 감시를 하고 있다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데 하메네이는 이제 제거가 됐고 지금 이제 당장은 안 된다고 했지만 자, 이란 체제 붕괴 또 이제 미국 가 있는 뭐 팔라비 그쪽 왕정 네. 복고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핵시설 파괴랑 이제 지금 수뇌부가 거의 많이 제거가 되고 있지만 예. 사실 이란 체제 붕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즉각 새로운 사령관을 임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중동 곳곳에 어떤 미군 기지나 유조선에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한 미국 싱크탱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 하메네이 죽음이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없다. 혁명 수비대, 즉 IRGC의 이 존재가 바로 곧 체제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사실 이 혁명 수비대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구기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미칠 파장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름값이 걱정입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의 관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국제 유가는 단숨에 10% 급등했는데요. 당장 국내 주유소에는 기름을 미리 채워두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10개의 주유기 앞이 차량들로 꽉 찼고 대기 행렬은 주유소 밖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희요? 우리 압구정동이요. 기름값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빨리 넣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채워놔야죠. 기름값이 조금 더 올라갈까-봐 혹시 미리 좀 준비해서 미리미리 넣으려고 합니다. 통학버스 기사는 기름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주유에 나섰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기름 넣으려고 내일 또 올라갈까 봐 100리터, 200리터씩 들어가는 거라 거의 10원, 20원 차이도 많은 차이가 나죠. 현지 시각 1일 뉴욕 장외시장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10% 급등하며 배럴당 $80에 거래됐습니다. 국내 기름값도 이란 공습 이전보다 8원, 서울은 16원 올랐습니다. 정부는 국내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
한 국내 원유 수송선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하던 중 뱃머리를 틀어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비싼데 고유가에다가 전쟁이 장기 안 되는 게 우리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1억 배럴, 민간 보유분까지 합하면 약 7개월치입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비축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계획했던 해외여행은 갈 수 있을까요? 중동의 주요 허브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이곳을 경유하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유럽으로 향하는 직항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퇴사 여행이지만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행기 결항을 알았습니다. 3월 2일자는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딱 정작 와서 보니까 취소가 됐다고. 한국에 왔다가 중동을 경유해 돌아가려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Just to wait until the airspace is open, which can take maybe 1 week, 2 weeks, I don't know. 중동으로 가는 하늘길은 막혔고 지난달 28일부터 오늘까지 결항된 항공편은 25편에 달합니다. 우리 국적기의 유럽 직항편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동 공습 여파로 두바이행 비행기들이 결항되면서 항공사 카운터도 텅 비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동 공항을 경유해 몰디브, 모리셔스를 가려던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3월 8일까지 일주일간 숙박비 등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지만 관광객들의 혼선은 한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네, 사흘 연휴 끝에 내일 열리는 우리 증시. 중동 전쟁의 여파가 얼마나 미칠까요? 정부는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최대 100조 원의 안정자금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공습 여파가 사흘 쉬고 내일 여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식에도 심리적인 영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도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코스피도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떨어지면은 또 추매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금융당국은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10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과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개장한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이란 공습 여파에 장 초반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때 2.7%까지 떨어졌다가 1.35% 하락으로 마감했고 홍콩 항생 지수는 2.12% 하락,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27% 하락했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증시 역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그럼 우리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특히 연휴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개장하면 우리 코스피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가 일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경제 구조, 그다음에 무역 구조가 유사한 대만과 일본 증시가 주 벤치마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만과 일본 증시가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1% 정도로 하락폭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쉬었잖아요. 코스피 좀 달리 볼 여지는 없을까요? 오늘 일본과 대만 증시가 2%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하락폭을 줄인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 지도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의 새 정부 간에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란의 보복 공격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전쟁 리스크는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이번 중동 상황이 코스피에 비슷한 영향을 줄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르게 볼 부분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가장 최근에 그 이란의 12일 전쟁 상황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코스피가 전쟁 직후에는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가 2주 안에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해서 이란이 보복 공격을 어떤 식으로 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이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외국인들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번에 하락은 단기에 그치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장 초반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매도를 할지, 그다음에 개인의 추격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가 개장했을 때 이런 섹터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면 우리 증시도 좀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인텔의 CPU 생산 시설을 타격을 받을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좀 위험성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고유가에 의해서 생산 원가가 크게 올라가고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중동 상황이 오래가지 않으면 오히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게 좀 증시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수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풀리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대화 모드로 접어들게 되면 오히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됨으로써 일시에 하락했던 것을 회복하고 오히려 계속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란, 그 다음은 북한이나 쿠바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매년 테러 지원국을 발표를 하는데 이 4개국, 4개국입니다. 시리아, 이란, 북한, 쿠바. 이 중에서 시리아 지도자 알 아사드 축출이 됐고 이번에 이란 하메네이 사살이 됐죠. 자, 북한이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에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백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이 새로운 악의 축으로 이름 붙인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입니다. Of the planet, we face that now with China, and to some extent, Russia, and then you have rogue states like Iran and North Korea you have to deal with. 미국 국무부가 공식 지정한 테러 지원국은 4개국. 이란과 북한은 새로운 악의 축과 테러 지원국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한 지 약 하루 만에 북한이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며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예측했었다며 후한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땐 외무성 대변인과 기자의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담화 형태라 격이 좀 더 올라갔다는 평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진 않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TV나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서 이란 공습 관련 자세한 소식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 공습 다음 날 시멘트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메네이의 최후를 본 김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을 37년 이끌어온 하메네이 정권이 하루아침에 끝난 모습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다음 날인 어제 밝은 표정으로 동생 김여정 총무부장과 함께 황해북도 소재의 시멘트 공장을 격려 방문했습니다. 9차 당대회 후 본격 경제 행보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일명 불량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둘씩 제거해왔습니다. 앞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축출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란 하메네이 제거 상황까지 김 위원장이 목격했지만 사실상 완성된 핵무기를 손에 쥔 만큼 우리는 다르다는 자신감 행보라는 해석입니다. 내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대외적으로는 존재감, 자신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중적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핀셋식 공격을 해나가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죠. 야당은 북한을 향해 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연지입니다. 네, 이란을 공습한 미국에 가장 거칠게 반응한 건 중국입니다. 미국 견제도 있지만 이란에서 싸게 들여오던 원유 공급이 직격탄을 맞게 됐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14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习近平杀害伊朗最高领导人，严重侵犯伊朗主权安全。 중국 관영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관영 황구시보는 이란이 미국에 속았다며 국제사회는 약육 강식으로의 퇴행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도 나라가 강해도 전쟁을 자주 일으키면 위태로워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원유 수입량 중 4.5%를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왔는데 올 초 미국의 마두로 정권 축출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수입량의 13.4%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마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미국이 잇따라 중국의 값싼 원유 공급 통로를 막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미국 내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세력의 테러 9.11을 겪은 뉴욕에서는 이란의 보복 선언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세계를 가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앞. 과거 이란의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와 미국 성조기가 함께 날립니다. 이란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이란 공습을 환영하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2,000여 명의 이란계 미국인들과 지지자들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이곳 유엔 본부를 출발해 타임스스퀘어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북소리가 시내 한복판에 울려 퍼지고 마치 축제를 방불케 합니다. They're doing this for the people of Iran to take back their country, to take it back from the regime, to take it back from the horrible Khamenei, which they got yesterday. This war is the solution to terror. The reason that we have had terror attacks is because we have not gone to war. 전날 타임스스퀘어는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We didn't learn from the Iraq war, and we didn't learn from that, and we're doing the same thing. 9.11 테러의 악몽이 남아있는 미국 뉴욕. 이란이 보복을 시사하면서 뉴욕 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태세도 강화됐습니다. 뉴욕 무슬림 사회도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첫 무슬림 시장이 당선되고 무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개 예배까지 열렸지만 반무슬림 정서가 다시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겁니다. 일부 신도는 촬영에 항의하며 경계했습니다. Sorry about that. We're such a misunderstood community that sometimes we're afraid that who are these people? 뉴욕 시민들은 이란 공습 이후 25년 전 9.11 테러 당시 균열과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One time I was praying, they threw beer at me. They called me terrorist. They called me all kinds of names, I want the protection. Honestly,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어린이 공원인데 정작 아이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놀 수가 없습니다. 술판과 싸움, 심지어는 노상방뇨까지 어른들의 나쁘끄러운 모습들 김용선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건 아이들 눈에 비칠 어른의 모습입니다. 싸움이 한창인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안쪽에서는 너도나도 불을 붙여댑니다. 여기 어린이 공원인데 담배를 피우고 계셔가지고. 원래 담배 피우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공원이. 주민은 이 어린이 공원을 무법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이 오겠어요. 저 어른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런데. 24시간 있어요 여기서. 막걸리 먹으면 오줌 질질 싸면 지리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좀 따뜻함 더 해요. 이런 사람 말하는 걸 겁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방향을 틉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술 기운 때문일까요? 방금 공원에서 오줌 싸셨어요. 당신이 왜 간섭하는데? 한잔하는 거야. 한잔하는 거라고.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대신 좁은 마당을 선택합니다. 3년 동안 여기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을 안 가봤어요. It's a nice park, but because of people smoking and drinking, we don't go there. Just thought that this place is not playable. Yeah, it's just easy. I mean, they should at least make it a safe area. 여기는 술판입니다. 금주금연 구역입니다. 규칙을 말했더니 눈치로 대묻습니다. 금연 금주구역이라고 현수막이 돼 있는데. 저기요. 이제 합의 다 됐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하니. 이건 너희들 어디서 하는 거라고. 애들 눈치보고 해야 돼. 아이들이 눈앞에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피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대형 스피커 동원한 춤판이 더해지며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막 어른들 다 섞여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애기 봐야 돼요. 네, 그게 춤추는 거 것이라고 못 놀게 해요. 그래서 놀 때에도 막 이래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애기도 보고 기대요. 지자체들은 경찰과 협조해 어린이 공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돈과 시간 들여 조성한 어린이 공원이 서울에만 1,236곳입니다. 애들은 제 열에 한두 번 놀고 어른들이 차지하고 곱게 깨끗이 조용히 놀면 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술 먹고 욕하고 경찰이 자주 오고 아우 너무 좀 그래요. 이 공원이 아까워.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시꺼멓게 타버린 저거 정월 대보름에 태우는 달집이라고요. 네, 올해 정월 대보름은 내일인데요. 네. 그런데 왜 어제 이틀이나 앞서 달집이 불탔을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어제 울산의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해변 한가운데 높게 쌓아올린 집단 더미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정월 대보름 행사 때 태울 달집이 벌써 불타고 있는 건데요. 불길이 워낙 세서 해풍을 타고 연기가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길은 잡았는데 경찰은 10대로 보이는 남성 여러 명이 불을 붙이고 달아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달집 태우기는 집단을 태우며 애군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죠. 달집이 타버리면서 이번 행사는 오는 8일로 미뤄졌습니다. 주민들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은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사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SUV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붙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죠. 네, 조사 결과 D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는데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술만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 경찰이 조회해보니 사고 운전자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출퇴근 등의 이유로 운전을 계속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추산한 무면허 운전 횟수만 무려 400회 정도 되는데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네, 면허도 없이 술까지 마셨군요. 마지막 사건 보겠습니다. 불이 크게 났는데 이거 무슨 일이죠? 네, 또 같이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한 화재 현장,
빌라 옥상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는데요. 거센 불길에 순식간에 옥상 전체로 번졌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짙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죠.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빌라 안에 있던 주민 10명은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상 전체는 불에 타버렸고요. 소방당국은 전기 설비 과열 때문에 난 불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이라 부르는 법안이 다 처리된 건데 야당은 사법파괴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라고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를 정권 발 아래 두는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법 왜곡죄는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강요하는 알아서 기어법이라 비판했고 재판소원법은 불리한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대법관 증언법은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대국민 호소를 위한 장외투쟁에도 나섭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사법부가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개혁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삼아 국가적 경제 현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 속에 통과한 법안들을 악법으로 매도하며 거부권을 구걸하지 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국빈으로가 중동 정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이 대통령 싱가포르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지에서 김민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싱가포르 대통령 내외와 유심히 설명을 듣습니다. 특별 교배에 탄생한 싱가포르 국화 난초에 이 대통령 내외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향기 높은 난초를 제 이름을 붙이게 됐으니 정말 영광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면담에서 성남시장 때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 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체 주택 중 80%가 공공주택입니다. 양국 정상은 올해 체결 20주년을 맞아 FTA 개선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싱가포르를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태국의 유명 관광지 파타야에서 관광객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과 호텔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 옷을 모두 벗은 채 뛰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나체 상태로 호텔 직원을 찾은 남성은 여성이 자신을 위협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여일 만에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최근 관광지인 파타야 일대에서 일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를 벌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경찰이 몸을 낮춘 채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multiple calls of a male subject stabbing several people on 95.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워싱턴 DC 인근 한 고속도로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흉기에 찔려 숨졌고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사고 이후 운전자 간 다툼이 흉기 난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리던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한 뒤 승용차가 뒤집힙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남성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남성은 비번이던 경찰관 조셉 외채. 불길에 휩싸인 차량으로 달려가 차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내 구조했습니다. 그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위급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밤까지 더 이어집니다. 현재 강원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중 산간 지역은 대설경보입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집중될 텐데요. 습하고 무거운 눈인데다 밤사이 시간당 1에서 5cm씩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눈비가 오며 날이 반짝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2도에서 12도로 다시 평년보다 포근해집니다. 정월대보름인 내일은 개기월식이 예상되는데요. 동쪽은 구름이 많아 관측이 어렵겠지만 서쪽은 차차 맑아지며 관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